미국 켄터키주 베로나에 살던 마를렌과 빌은 행복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라라나와 도널드라는 두 자녀를 가졌던 그들. 하지만 1980년 어느 날 마를렌은 이웃인 글렌에게 자신의 일기를 맡겼고 며칠 뒤인 10월 11일 밤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안다. 나는 빌에게 다시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그가 도널드를 건드리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어떤 판사도 내 아이들의 양육권을 그에게 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사라진 마를렌이 글렌에게 건네준 일기에 적혀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를렌이 사라진 뒤 그녀의 남편 빌은 고향인 로드아일랜드로 떠날 것이라 말하며 이웃들에게 갖고 있던 물건들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이틀 후 글렌은 경찰에게 일기를 보여주며 빌이 수상하다 신고했습니다. 일기를 확인한 경찰 역시 마를렌의 실종에 빌이 관여돼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를 신문했습니다. 빌은 마를렌이 마약, 술, 매춘에 연루되어 자식들을 버리고 홀로 떠났다고 밝혔지만 글렌을 비롯해 지인들은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녀가 홀로 떠날 리 없다 주장하며 빌을 더욱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일기장의 내용이 진실인지 물었을 때 빌은 절대 그런 짓은 안 했다고 부인하며 이혼을 준비하던 그녀가 양육권을 갖기 위해 거짓 일기를 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에 2명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빌은 증거 없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마를렌이 차를 갖고 홀로 떠났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제 그의 말처럼 마를렌의 차는 사라졌지만 집에는 그녀의 운전면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며칠 전 처방받은 약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일기장을 비롯한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은 그녀가 도망간 거라며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거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빌을 옛 친구들은 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가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자주 학대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몇몇이 뭐라 하기도 했지만 그는 훈계라 변명했고 이를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마를렌이 사라지고 1년 뒤인 1981년 11월 29일 베로나의 한 농가에서 30대 백인 여성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마를렌의 집으로부터 대략 1.5km 떨어진 농가에서 발견된 유해. 경찰은 이를 마를렌의 유해라 생각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골만 남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치아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지만 발견된 유골은 턱이 사라져 있었고 남아있는 치아도 부족했기에 이를 증명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 사이 빌은 메이와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좋은 새엄마였습니다. 라라나와 도널드는 그녀를 잘 따랐고 어느 날 새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말이죠. 메이는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인들도 그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자주 봤지만 평소 폭력적이고 신고를 하면 가족들을 죽이겠다 위협하는 그가 두려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빌은 1985년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년 뒤인 1996년에 석방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사이 라라나와 도널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맡겨졌고 올곧게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된 라라나는 친엄마인 마를렌의 실종에 대해 빌이 관여돼 있을 거라 의심했고 20살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유해 위치를 알려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라라나에게 빌이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미쳤다고 네 엄마 묻힌 곳을 말해주겠냐? 라라나가 마를렌의 실종을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시기에도 경찰의 수사 역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빌이 마를렌을 죽였다고 확신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경찰은 빌의 아버지 제임스에게 접근했고 그에게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96년에 빌이 감옥에 있을 당시 면회를 갔던 자신에게 마를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제임스의 증언.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빌은 마를렌을 총으로 6번 쏘았고 그 뒤 그녀의 시신을 유기한 뒤 차를 호수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둘이 면회 당시 수기 기록이나 녹음을 하지 않았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빌과 제임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그를 법정에 세우기도 애매했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지만 증거가 없어 아쉽다고 말하는 제임스에게 경찰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빌과 통화를 해서 자백을 유도해보라는 경찰의 제안을 제임스는 받아들였고 곧바로 녹음 준비를 한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음은 빌과 제임스의 통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Christ, at least you could be decent enough to say where you dumped it. I'll tip her where the body is if you let me know. And then she's going to bounce it right back on me again. Then I'll have some Kentucky cops coming up there to arrest me and take me back down there again. They didn't get you yet. It's been too long. There's no such thing as too long. She pulled a gun on you. You took it off her and shot her, right? Yeah, that's one story. That was your story. That's what you told me. But you told me you killed her. Well, at the time I was in jail and I was pretty well upset. I keep getting calls from Lolana, and she wants to know where her mother is so that she can get the bones and put them in a casket and have closure. Yeah, and put me in jail for life. You have pulled off the perfect crime, haven't you? No, I wouldn't call it perfect. No. Because if a crime was perfect, nobody would ever know about it. Don't you even feel bad for killing her? I don't have any kind of conscience about anything. Well, you are one tough bastard. 빌은 유도신문에 넘어오지 않았기에 이 대화만 가지고 그를 체포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라라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증거를 모으는 사이 기술의 발전으로 DNA 기술이 법정 증거로 채택되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2001년에 라라나는 자신의 DNA를 제출해 신원 미상의 유해들과 비교해달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DNA 비교에 $20,000의 비용이 필요했기에 처음 정부는 이를 거절했지만 결국 경찰과 라라나의 지속되는 요청을 수락하며 DNA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유해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1981년 11월 29일에 발견된 유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유해의 신원이 마를렌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를렌의 사건은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변경됐고 빌은 2001년 7월에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빌은 사건이 발생하고 21년 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마를렌을 살해했다고 말이죠. 아들을 성추행하는 것을 마를렌이 보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빌. 2003년 7월 28일에 배심원단은 대략 40분의 심사숙고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결국 빌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성추행에 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그는 아무런 죗값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행위가 들키자 입막음을 위해 아내를 살해했던 빌.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